왜냐하면 쿠팡에 이런 제재를 한다면은 뭐 쿠팡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기업들 똑같거든요. PB를 만들고 있는 모든 기업들은 PB를 최상단에 노출을 시키고, 우리가 오프라인 마트를 가더라도 PB가 제일 좋은 자리에 진열이 돼 있어요. 삼각전 영업이익이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삼각전 영업이익이라는 거는 일테면은 법인세라든지 아니면은 뭐 투자비에 대한 감가상각비라든지 이자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뺀다 그러면은 여전히 쿠팡은 본인들은 이 24년 2분기에 4,500억 정도의 흑자가 나고 전년 대비 10% 정도, 그것도 에비타, 조정 에비타 영업이익으로는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영업 흑자가 적자로 반전됐다는 거는 여기에는 따져볼 게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은 영업이익이라는 거는, 여기서 아까 영업이익이 342억 적자가 났다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뭐 작년도 기준으로 본다면은 23년도 거의 뭐 이 3월 달부터 쭉 3분기, 4분기 연속으로 22년도죠. 22년 3분기부터 24년도 1분기까지 거의 7개 분기 연속으로 영업이익이 흑자가 났었거든요, 분명히. 근데 이게 영업이익이 물론 24년 1분기에는 약간 좀 줄어드는 모습 보이다가 2분기에 비로소 300억 이상 영업이익이 적자로 반전이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영업이익이라는 거는 매출 원가에다가 판매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고요. 순이익이라는 거는 거기에다 다시 뭐 금융비용, 그 다음에 영업 외 손익, 법인세까지 내고 나면 순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차이점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영업 활동에서 손익이 많이 떨어진 건지, 그 다음에 어떤 영업 외에서 벌어진 건지, 그걸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쿠팡의 상반기, 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분기에는 10조가 넘었는데 1분기하고 2분기를 합쳤을 때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매출액은 무려 19조 7,800억이 나왔습니다. 20조에 육박을 하죠. 엄청나게 많이 나온 부분이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상품 원가와 판관비가 19조 7,600억, 19조 7,700억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영업이익이 205억 정도가 나와주고, 그 다음에 순이익은 마이너스 1,767억이 나왔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은 판관비가 너무 빠른 속도로 증가하다 보니까 매출액은 많이 올라갔는데 판매 관리비가 많이 올라가니까는 영업이익이 상반기 기준으로는 흑자긴 흑자인데 거의 뭐 턱걸이까지 왔다는 부분이고요.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700억이니까 굉장히 심각하게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쿠팡 2분기 영업적자, 2분기에 보면은 342억 적자인데, 여기에는 성장산업이라고 불리는, 옆에 보시면은 쿠팡 이츠, 쿠팡 플레이, 그리고 이번에 작년에 인수했던 팝패치라고 불리는 글로벌 명품 플랫폼이 있죠. 그리고 지금 대만 시장에 굉장히 큰 돈을 쓰면서 쿠팡 로켓 배송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 4개 사업 분야에서 굉장히 큰 적자가 납니다. 이게 2분기에 2,470억 영업 적자가 났기 때문에 실제로 쿠팡 영업 적자 342억 원은 쿠팡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그런 돈들은 뭐 거의 뭐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한 3천억, 4천억 정도 흑자가 났지만, 거꾸로 말한다면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성장 산업 적자가 너무 컸기 때문에 국내에서 한 2,300억 정도가 되겠네요. 국내에서 한 2,300억 정도 흑자가 난 거를 성장 산업에서 까먹었다는 거죠. 즉 상품 부분, 뭐 쿠팡 로켓 배송이라든지 쿠팡 프레시라든지 거기서 벌어들인 돈을 지금 성장 산업 4군데 분야에서 2,700억이 나가면서 영업 적자로 반전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성장 산업 실적을 보시면은 성장산업이라는 거는 앞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쿠팡 이츠 플레이, 팝패츠, 대만 로켓 배송 사업, 이 4가지를 쿠팡이 별도로 뽑고 있어요. 2022년도부터 일반 회계에서 뽑는 거하고 성장산업을 별도로 뽑고 있어서 이걸 보여드리면은 2022년도 1분기부터 해서 계속 연속적으로 적자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적자액은 줄어들고는 있어요, 분명히. 23년도 4분기에는 한 50%대, 뭐 23년도 3분기에는 70%대, 영업이익이 적자가 났어요.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50%에서 24년도에는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22%로 영업 적자가 조금 축소가 됩니다. 근데 금액이 커져 나가는 거는 덩치가 되게 커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게 뭐 조단위 사업이 아니었던 게 지금은 이제 조단위 사업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는 영업이익이 조금 이게 뭐 마이너스 22%라고 하더라도 금액이 옛날에는 1,000억대 사업이 지금은 1조짜리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적자 금액으로 보면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그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첫 번째, 쿠팡의 이번에 2분기 영업 적자는 성장 사업 적자가 계속되고 있고 확대가 되고 있는 영향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 쿠팡은 이걸 계획된 적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중에는 분명히 계획된 적자도 있고 쿠팡이 제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 중에 제어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팝패치 같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별도로 이후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팝패치가 왜 쿠팡의 발목을 잡고 있는지 그 부분을 조금 더 분석을 해드리고요. 일단은 지금은 이렇게 이 성장 사업의 적자가 지금 올해 어떻게 관리가 되느냐, 이게 큰 관건일 것 같습니다. 참고로 뭐 성장 사업 적자를 지금 이 상반기 2분기에 2,740억인데 올해 예상컨대 무조건 성장 사업에서 1조가 넘는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작년에 쿠팡이 6천억대의 흑자가 났었는데 이제 쿠팡이 성장 사업을 키우다 보니까 성장 사업 4군데 분야에서만 올해 1조 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할 텐데 쿠팡도 그걸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걸 쿠팡이 제어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따라 가지고 올해 쿠팡이 연간으로 흑자가 될 수 있느냐 아니면은 적자로 반전이 되느냐, 그거는 성장 사업의 속도, 그 다음에 성장 사업의 영업이익을 어떻게 퀄리티를 관리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자, 영업이익 관점에서는 그래서 성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판관비에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영업이익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순이익이 지금 2분기에 무려 1,400억 적자가 난 부분은 가장 큰 게 공정위 과징금 문제였었어요. 쿠팡이 이번에도 과징금을 예전에 2번을 맞은 적이 있었는데, 뭐 한 번은 뭐 이런 납품업자한테 판매 가격 인상을 요구한다거나 또 불법 장려금이라거나 이런 부분에서 한번 공정위에다가 그런 과징금을 30억대의 과징금 맞은 적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 시작이었고요. 작년에 쿠팡이 검색 순위 조작, 뉴스에도 나오고 굉장히 떠들썩했는데, 쿠팡 PB, CPLB라고 쿠팡의 PB를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이 쿠팡의 이 자회사, 쿠팡 PB 만드는 회사가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이 직원들을 동원해서 뭔가 이게 댓글을 좀 더 우호적으로 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상단으로 노출을 시켰다. 그래서 다른 경쟁사 대비해가지고 더 많은 매출도 올리고 더 많은 이익을 받았다. 라고 해서 지금 공정위에서 시행명령,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1,400억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끝이 아니에요. 1,400억 플러스 알파라고 예고를 하면서 본인들이 지금 이것들을 더 조사해서 금액을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예고를 갖다 합니다. 그래서 쿠팡이 그 부분을 이번에 24년도 2분기에, 물론 쿠팡이 이거 승복 안 합니다. 승복 안 하고 이제 분명히 법원에 제소를 할 텐데 지금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아직은 이제 시작 단계지만 미리 이 1,400억에 달하는 이 과징금을 1,600억까지 계상을 해가지고 이 회계에다가 반영을 해버립니다. 이거는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회계 차이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실현이 됐을 때 이익에 반영이 되는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발생주의라 그래가지고 미국 회계법인을 따라야 되죠. 미국 기업이니까. 그래서 미국은 어떤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고 거기서 손실 우려가 있다. 그러면 선제적으로 그거를 손익에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쿠팡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미국 법적으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1,600억이라는 그 비용을 영업이익이 아니고 순이익에서 그 순이익으로 기타 비용으로 이걸 넣어버린 거죠. 기타 비용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기타 비용으로 빠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1,600억이 이 공정위 이 과징금 관련해서 미리 적용을 한 부분이다. 즉 현금은 유출되지 않았습니다. 현금은 쿠팡에 1,600억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만약에 법원에서 판결이 나와서 이게 지금 공정위가 너무 과다하게 명령을 때린 거다라고 한다면은 뭐 과징금 100억이 될 수도 있고 200억이 될 수도 있고 취소가 될 수 있어요. 사실 여태까지 공정위가 내린 세금 중에서 수조 원이 그런 식으로 공정위가 내린 것들을 법원에서 취소를 많이 해왔거든요. 무리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법원이 취소를 갖다 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사실은 이거는 공정위가 이길 확률이 글쎄요, 저는 50%가 안 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쿠팡한테 이런 제재를 한다면은 뭐 쿠팡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기업들 똑같거든요. PB를 만들고 있는 모든 기업들은 PB를 최상단에 노출을 시키고, 우리가 오프라인 마트를 가더라도 PB가 제일 좋은 자리에 진열이 돼 있어요. 물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쿠팡하고 약간 다른 점들은, 쿠팡은 직접적으로 그 부분을 이런 댓글이라든지 알고리즘을 통해서 관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징금을 피해갈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1,400억까지는 아닐 거는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쿠팡에서 과징금은 납부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게 얼마가 되든지 간에 지금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그게 회계상으로 반영이 돼서 24년도 2분기에는 영업 손실이 1,400억 이상 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는 이 공정위 과징금을 제하게 된다 그러면은 영업 이익도 흑자, 영업 당기 순이익도 흑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이 법원 판결이라든지 진행 사항을 지켜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쿠팡의 영업 이익에 대해서 보셨고요. 다만 이제 쿠팡이 지금 10조의 매출을 올리면서 굉장히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그 원동력에는 바로 상품 원가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2020년도만 하더라도 매출 이익률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매출 이익률이 17%였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상품 원가율이 83%다. 내가 만약에 1,000원짜리 노트를 사왔다. 그러면은 원가가 830원이라는 얘기죠.
근데 23년도에는 원가율이 25%까지 매출 이익률이 25%까지 올라갑니다. 좋은 거죠, 쿠팡 입장에서는. 자, 이거 얘기는 1,000원짜리 노트가 옛날에는 830원이었던 게 지금은 750원이면 사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팔고 업체들한테 물류비도 절감할 수 있게 밀도가 높아지니까는 그런 가격이나 뭐 좋게 말하면은 가격이나 요인이고 나쁘게 말하면 가격이나 압력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 쿠팡은 지속적으로 상품 원가율을 낮추고 매출 이익률을 올려왔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0년도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4.4%였는데 정확하게 이 상품 원가율이 좋아지고 매출 이익률이 올라가면서 이 마이너스 4.3%가 23년도에는 플러스 1.9%로 돌아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24년도 왔을 때는 매출 이익률이 사상 최대 29.3%까지 찍고 있어요. 이건 좀 놀라운 이익률인데요.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쿠팡이 원했던 이익률이 이마트나 롯데 쇼핑 정도, 롯데마트의 이익률 정도였었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제 파악했을 때는 그 당시 쿠팡 이익률이 한 18%, 19%였기 때문에 그들의 목표는 평균적으로 한 25%대까지만 가주면은 우리도 이제 이마트 같은 그 정도의 거대한 바잉 파워를 갖추고 있고 손익을 달성할 수 있어 라고 했는데 지금 24년도 1, 2분기를 보시면은 1분기에 27%, 2분기에 29%까지 올라왔어요. 이 이익률이 굉장히 크게 올라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품 이익률, 매출 이익률이 올라가면서 앞으로 굉장히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놨다. 다만 지금 보시면은 판매 관리비가 훨씬 많이 빨리 뛰어오르고 있어요. 판매 관리비 역시 23년도 기준으로는 22%였던 게 24년도 기준으로는 29%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즉 매출 이익률이 29%인데 판매 관리비가 29.5%다. 그래서 0.5% 거꾸로 영업 적자가 발생하는 요인이 됐다. 다만 이 판매 관리비는 앞에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다. 그래서 일부러 계획된 적자라고 부리는 성장 산업에서의 그런 속도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영업외 비용 같은 것도 일부 있겠죠. 물론 판매 관리비, 영업외 비용은 들어가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판매 관리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거는 제가 보기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바로 그 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 또 하나는 시커머스에 대한 투자입니다. 시커머스 대응에 대한 투자. 24년도 1분기부터 알리익스프레스가 성장해 오면서 쿠팡이 여기에 엄청난 대응 투자를 갖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실제로 모든 200명에 달하는 직원을 뽑아서 중국에 상주를 시키면서 중국에 있는 셀러들의 상품들을 쿠팡 풀프먼트를 이용해서 국내까지 거의 무료 배송식으로 배송을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무료 배송은 아니지만 국내 셀러보다도 더 저렴한 파격적인 비용으로 이 글로벌 셀러들을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고요. 또 거기다가 이 마케팅 비용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최근에 쿠팡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무슨 뭐 그런 테무 방식으로 여러 가지 프로모션도 굉장히 많이 하고 뭐 게이미피케이션 같은 것도 이용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하지 않던 굉장히 다양한 쿠폰이라든지 마케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도 급증을 하게 되면서 이 시커머스 방어 비용이 이 판매 관리비에 들어가면서 쿠팡이 지금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매출 이익률보다도 판매 관리비가 높아진 요인이 됐다. 다만 이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그 윤곽이 나오게 되면은 조금씩은 줄어들 수 있는 비용이긴 한데 시커머스 역시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시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이 두 업체만 하더라도 지금 1월부터 7월까지의 매출이 작년도 전체 매출하고 똑같을 만큼 성장을 해버렸어요. 3조 2천억입니다. 1월부터 7월까지 테무 알리익스프레스가 우리가 구매한 내역을 보시면은 거래한 금액이 3조 2천억. 작년도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12개월 동안 매출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봤을 때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이제 끝났어. 그게 아니더라고요. 훨씬 다른 방식으로 특히 테무 같은 경우는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K베뉴라고 불리는 국내 상품들까지도 이 알리익스프레스 매출에 잡혀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쿠팡이 얼마큼 대응을 할 것이고 과연 방어에 성공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쿠팡의 매출과 매출 이익률, 영업이익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까지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을 보시는 게 관전 포인트가 좀 되실 것 같습니다.